나는 올해로 62살이다. 긴 인생을 살아왔지만 최근 들어 문득문득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 삶의 진짜 시작은 언제였을까? 하고. 사람들은 보통 인생의 전환점을 20살 무렵에 두곤 한다.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가고 사랑을 만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도 그랬다. 25 결혼했다.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선택이었고 당시엔 그게 옳다고 믿었다. 남편은 사업에 대한 욕심이 많았다. 아니, 병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병이 맞았던 것 같다. 한 번도 한 길을 꾸준히 걸어본 적이 없었다. 하루는 치킨집을 하겠다 하고 다음 날은 금은방을 알아보러 다녔고 며칠 지나면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한다며 대출 상담을 받고 왔다. 나는 그런 글을 따라가야 했다. 어린 아들이 있었고 어쨌든 가족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늘 무너졌고 결국 나도 버티다 무너졌다. 무엇보다 여자가 있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놀랍지도 않았다. 역시나 싶었다. 그래서 35즈음부터 마음을 접고 45에 이혼했다. 그때부터 나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냈고 일이라는 일은 닥치는 대로 했다. 식당 주방에서 일했고 이삿짐 포장도 했고 동네 반찬가게 배달도 했다. 잠을 줄이고 일했다. 아들은 자라서 서울의 한 직장에 들어갔고 고향을 떠났다. 우리 사이는 나쁘지 않지만 그렇다고 깊이 친밀하지도 않다. 그 애는 늘 엄마는 혼자서도 잘 살잖아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종종 외로움을 더했다. 그래, 혼자서도 살 수는 있어. 하지만 외롭지 않다는 건 아니야. 그렇게 쌓인 시간, 혼자서 견디며 살아낸 세월이 어느새 20년이 넘었다. 가끔은 이렇게 혼자 늙어가다. 그냥 어느 날 조용히 사라지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 나에게 봄처럼 다가온 게 있었다. 바로 서예 교실이었다. 친구가 권했다. 심심하면 나랑 같이 글씨 쓰러 다닐래? 처음엔 웃으며 넘겼다. 붓글씨가 무슨 그런 게 뭐 재미가 있겠어 했는데 막상 따라가 보니 묘하게 좋았다. 고요하고 집중하게 되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이 신기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내 또래였다. 머리가 희끗희끗했고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깊게 잡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편안했다. 예전 남편은 나보다 11살이나 많았기에 늘 어떤 벽 같은 게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벽이 없었다. 처음부터 편했다. 말투도 부드럽고 나를 너무 자연스럽게 대했다. 내가 쓴 글씨를 보며 아, 핵이 부드럽고 단정하시네요. 하고 말해주던 그 말이 이상하게도 가슴을 두드렸다. 그도 혼자였다. 부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외국에 유학 중이라 혼자 지낸다고 했다. 이제는 조용한 게 좋아요. 옛날엔 푹적푹적한 게 좋았는데 이젠 오히려 사람이 많으면 피곤해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나도 조용한 게 좋아요. 사람 피곤한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우리는 매주 한 번, 두 번 서예 교실에서 마주쳤고 언젠가부터 글씨보다 그 사람을 보러 가는 시간이 됐다. 수업이 끝나면 근처 국밥집에서 밥을 먹었고 그는 내게 늘 따뜻한 물을 먼저 챙겨줬다. 한 번은 추운 날이었는데 내 손이 차갑다며 자기 장갑을 벗어 건넸다.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른다. 우리는 자주 걷는다. 서예 교실이 끝나면 시장 골목을 걸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나는 내 젊은 시절 이야기를, 그는 아내와의 추억을 가끔 꺼낸다. 처음에는 질투가 났지만 이제는 아니다. 그가 사랑한 사람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공허한 공간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와 함께 미래를 꿈꾼다. 우리가 다시 결혼을 하게 될지 그냥 친구로 남을지는 모르겠다. 어쩌면 이름조차 없는 관계로 남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 내가 매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가 내 안부를 먼저 물어주고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그 마음. 서예 종이 위에 붓으로 천천히 글씨를
써 내려가듯 우리 둘의 관계도 조용히 정갈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깊어지고 있다. 나는 이제 더는 두렵지 않다. 과거는 내 안에 잠들어 있고 현재는 조용히 나를 안아주고 있다. 그리고 미래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고 싶다. 혼자가 익숙했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기적처럼 느껴진다. 늦게 찾아온 따뜻한 인연이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 같다. 기철의 이야기. 내 이름은 김기철. 62살. 아침이면 허리가 아프고 눈이 잘 안 보이고 젊을 땐 몰랐던 소리가 이젠 자꾸 귀에 맴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가끔은 내 숨소리조차도 낯설게 느껴진다. 혼자 산 지 5년. 아내는 암으로 떠났다. 처음 진단받았을 땐 우리 둘 다 이겨낼 줄 알았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병은 우리보다 빨랐고 그녀는 나보다 조용히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다. 떠나기 전 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혼자서도 잘 살 사람 같아. 근데 너무 오래 혼자 있지는 말아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다. 그리고 그 말이 내가 누군가를 다시 마음에 담아도 괜찮을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묻게 만든 말이었다. 아들은 외국에서 유학 중이다. 영상통화로 안부를 주고받는 게 전부다. 사이가 나쁜 건 아닌데 요즘 애들은 참 담백하다고 해야 하나? 아버지 건강 잘 챙기세요. 그 한마디면 다 한 거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내 인생에 다시 내 목소리를 들려줄 사람이 없다. 그날따라 유난히 허전했던 오후 친구가 말했다. 우리 동네 복지센터에서 서예 강좌 하거든? 한번 가볼래? 사실 딱히 끌리진 않았다. 하지만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이었다. 그저 시간이 좀 흘러가길 바랐던 마음이었다. 서예 교실은 의외로 고요하고 또 좋았다.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런지 그 조용한 붓 소리와 종이 울림이 마음을 안정시켜줬다. 하루하루 정막 속에서 살아가던 나에게 그곳은 조용한 피난처 같았다. 그리고 그녀를 만났다. 처음엔 그냥 조용한 사람이네 싶었다. 검정색 앞치마에 머리를 단정히 묶은 여자. 말수도 많지 않고 늘 붓을 잡을 때는 자세가 반듯했다. 한참을 붓질하던 그녀가 쓰던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고요할 정. 한 획 한 획 정성 들여 쓰는 그 모습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내 안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글씨 참 부드럽게 쓰시네요. 그녀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봤다. 그리고 짧게 웃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서예가 끝나고 우리는 같이 시장을 걸었다. 그녀는 그날 조기를 샀다. 나는 평소 같으면 지나쳤을 소박한 시장의 풍경이 그날따라 유난히 예뻐 보였다. 그렇게 몇 번을 같이 걷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조심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25에 결혼했고 11살 많은 남편과 살았고 남편은 이것저것 벌리기 좋아하는 성격이었단다. 사업을 한다며 빚을 내고 사고를 치고 결국 여자가 있어서 이혼했다고 했다. 그 말이 나오자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나도 그 침묵을 깰 수가 없었다. 그건 그냥 함께 지나가줘야 하는 시간이란 걸 느꼈다. 그녀는 긴 세월을 혼자 살았다고 했다. 아이를 키우고 돈을 벌고 몸이 부서져라 이랬다고. 이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사라졌단다. 그녀의 손에는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굳은 살, 약간 휘어진 마디. 하지만 그 손으로 붓을 잡으면 참 단정했다. 그녀가 내게 말했다. 이제는요, 누가 나를 다독여주는 말 한마디가 더 좋더라고요. 거창한 선물보다 그냥 오늘은 어땠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그 말에 괜히 목이 메었다.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가벼운 질문 하나 듣고 싶었으니까. 어느 날은 바람이 매서운 날이었다. 그녀 손이 유난히 차가워 보여. 내 장갑을 벗어 그녀 손에 쥐어줬다. 그녀는 한참이나 아무 말이 없더니 고마워요, 정말.
짧게 말했지만 그날 이후 나는 매주 장갑을 챙기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시간을 존중한다. 누구도 재촉하지 않고 굳이 이름을 붙이지도 않는다. 그저 서예 교실에서 마주 앉아 붓을 잡고 시장에서 함께 걷고 서로가 익숙해지는 것을 천천히 받아들인다. 때로는 꿈의 아내가 나온다. 어느 날은 내가 낯선 여자를 마주하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아내가 뒤에서 조용히 보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그 꿈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이제 더는 외롭지 않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생겼고 그녀가 무사히 집에 들어갔는지 걱정하는 내가 생겼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이 다시 살만한 곳처럼 느껴진다. 이제 나는 매주 서예 시간마다 그녀에게 어울릴 글자를 찾아 연습한다. 그녀가 내 인생의 마지막 계절을 가장 고운 색으로 물들여줄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까지의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상실조차 이 인연을 위한 준비였던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조용히 붓을 들고 그녀를 떠올린다. 삶이 아무리 더덥고 인연이 아무리 유한하더라도 이 조용하고 따뜻한 동행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 되어줄 것 같으니까. 기철과 아들의 이야기. 아들은 3년 만에 귀국했다. 그동안 몇 번 영상통화는 했지만 얼굴을 본 건 참 오랜만이었다. 공항에서 만난 아들은 전보다 조금 말랐고 이마에 주름도 살짝 늘었다. 나는 어색한 웃음으로 잘 지냈냐? 고 물었고 아들은 아버지는 좀 늙으셨네요 라며 웃었다. 서운하지 않았다. 늙은 게 맞으니까. 며칠이 지나고 나는 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이 아들의 표정을 순간 굳게 만들었다. 그도 그럴 게 내겐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는 그 아이의 엄마였고 지금은 없지만 어쩌면 여전히 마음속 어딘가에 있는 사람이니까. 여자분이세요? 아들은 짧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뭐, 아버지 인생이니까요. 그 말은 허락도 아니고 거절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이번 주말 우리 셋이 함께 밥을 먹자고 말했다. 작은 식당, 수제비 잘하는 곳, 내가 정희 씨랑 자주 가던 곳이었다. 그날 정희는 평소보다 더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어깨 길이의 머리를 살짝 넘기고 자신도 긴장했는지 입술을 몇 번이나 깨물었다.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예요. 지훈이는 생각보다 따뜻한 애예요. 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나도 긴장되고 있었다. 지훈이 먼저 와 있었다. 그녀를 보자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정희도 살짝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기철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서로가 마주 앉자 순간 공기가 조심스러워졌다. 물 한 잔을 앞에 두고 셋 다 말을 아꼈다. 그때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두 분은 언제부터 알고 지내셨어요? 서예 교실에서요. 한 1년 조금 넘었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입꼬리가 살짝 떨렸다. 근데 왜 그걸 지금에서야 말하세요? 뭐? 3년 동안 전화도 했고, 영상도 했고, 그때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이제 와서 소개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제가 뭐가 돼요? 정희가 살짝 고개를 숙였다. 나도 잠시 말이 막혔다. 미안하다. 타이밍을 몰랐어. 너한테 괜히 부담 줄까 봐서. 아들이 한숨을 쉬었다. 근데 아버지는 항상 그래요. 괜히 말 꺼내면 제가 뭐라고 할까봐 입 다물고, 결국은 그냥 다 정해놓고 저한테 통보하든 말하고. 그 말에 난 놀랐다. 처음 듣는 말투였다. 그런 섭섭함을 아들은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었으니까. 내가 너한테 그런 아버지였니? 예, 아들의 대답은 단호했다. 아버지는 나한테 따뜻하진 않았어요. 예의는 있었지만 솔직한 적은 없었어요. 엄마 아플 때도, 엄마 떠난 후에도 항상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셨지. 진짜 마음은 한 번도 안 보여주셨어요. 식당 안 공기가 멈춘 듯 했다. 정희는 조용히 벽을 보았다. 나는 아들의 눈을 보았다.
거기엔 원망보다는 오래된 슬픔이 있었다. 사실 나도 괜찮지 않았었다. 아내가 병원 침대에서 점점 말라갈 때 그 곁에 서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못했다.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기로 했었다. 그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내 앞에서 울면 안 되는 줄 알았고, 괜히 위로한다고 말하면 너한테 상처 줄까봐. 근데 말 안 하니까 더 상처였어요. 그랬구나. 그렇게 몇 분간 우리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수제비가 나왔고 정희가 조심스레 말했다. 지훈 씨, 제가 여기에 껴도 되는지.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당신 아버지 정말 외로워하셨어요. 표현은 안 하시지만 제가 옆에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정희가 말했다. 혼자 집에서 밥 먹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 아세요? 말 한마디 없는 하루를 보내는 게 사람 마음을 얼마나 작아지게 만드는지. 그래도 요즘은 당신 아버지가 웃어요. 제가 그 웃음을 보게 됐어요. 그 말에 지훈의 눈에 맺힌 물기가 반짝였다. 저도 사실 외로웠어요. 유학도 좋았지만 엄마 없이, 아버지 없이 혼자 있다는 느낌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말하면 아버지가 힘들어할까봐 저도 말 안 했어요. 그 순간 나는 아들의 손을 덥석 잡았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지훈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너무 강한 척만 하고 살았구나. 우리 이제부터라도 말하자. 우리한텐 아직 시간이 있잖니? 아들은 눈을 감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가 말없이 우리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날 우리는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수제비를 다 먹었다. 식당을 나서며 나는 아들에게 물었다. 정희 씨, 괜찮지? 아들은 웃으며 말했다. 네. 아버지가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도 함께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셋이서 밥을 먹는다. 아들도 이따금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오늘 아버지 기분 안 좋아 보여요 라든지, 된장찌개 다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든지. 우리 사이에는 이제 서운함이 아닌 대화가 생겼고 침묵이 아닌 이해가 흐른다. 밥 한 끼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날 우리는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다. 정희와 아들이 이야기. 나는 내 나이 62에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줄 몰랐다. 하물며 그 사람과 함께 걷는 미래를 상상할 줄은 정말 몰랐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사랑 같은 건 시들해진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아니다. 사랑은 나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외로움은 늘 살아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는 여전히 심장을 두드린다. 그 사람 기철 씨를 처음 만난 건 서예 교실이었다. 지인의 권유로 아무 기대 없이 간 곳에서 나는 웃는 눈을 가진 조용한 사람을 만났다. 서로 다정하진 않지만 묘하게 편했다. 그는 가끔 나를 바라보며 말없이 물컵을 밀어주고 나는 그에게 따뜻한 물수건을 건넨다. 그런 우리 사이가 어느 날 문득 이 사람과 남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 사람이 남아 있었다. 내 아들 우연이. 36.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 성격은 나를 닮아 조용하고 무던한 편이지만 가끔 너무 조용해서 속을 알 수 없다. 그리고 나는 그 애에게 아직 엄마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그 말을 꺼낸 건 그 애가 한국에 일시 귀국했을 때였다. 우리 집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김치를 자르던 내 손이 그날따라 자꾸 흔들렸다. 우연아. 응? 엄마 요즘에 서예교실 다니잖아. 응, 들었어? 친구들하고 재밌다며? 응, 그런데 왜? 무슨 일 있어? 거기서 한 분을 만났어. 같은 나이 또래야. 성격도 괜찮고 서로 많이 편해. 요즘은 그 사람 덕에 웃는 일이 많아졌어. 우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엄마가 연애를 한다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뭐 그런 셈이지. 지금까지 한 번도 말 안 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말끝을 흐리던 아들이 한숨을 쉬었다. 그 표정은 말하지 않아도 보였다.
놀람, 서운함, 혼란 그리고 어쩌면 외로움. 엄마 나한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미안해. 근데 너한테 허락받고 시작하고 싶진 않았어. 엄마답니다. 응? 그동안에도 그랬잖아. 혼자서 다 결정하고 나한테는 나중에 말하고. 이혼할 때도 일 옮길 때도. 엄마는 항상 혼자서 다 해.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 애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줄은 몰랐다. 내가 혼자서 살아낸 시간들이 그 애에게는 혼자서 멀어진 시간이었단 걸.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다. 우연아, 엄마가 너한테 말 못한 건 너한테 미안해서였어. 내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잖아. 그것도 내가 선택한 일이었고. 그래서 내가 누구 만난다고 말하는 게 괜히 내 마음을 또 어지럽히는 게 아닐까 겁났어. 아들은 조용히 나를 봤다. 엄마는 그게 다 나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 그렇게 믿고 살았어. 근데 내 입장에선 그게 늘 나 없이 진행되는 일이었어. 엄마는 강하고 단단하고 나는 그저 따라가는 사람이었어.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롭진 않았지만 내 가슴을 천천히 베어냈다. 나는 그 애가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믿고 살았는데 사실 그 애도 나처럼 조용히 감정을 눌러왔던 거였다. 나는 손을 뻗어 아들의 손등을 잡았다. 그 애는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빼지도 않았다. 엄마도 이제야 말하지만 혼자서 살면서도 늘 내 생각했어. 너는 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 그건 절대 변한 적 없었어. 지금 만나는 사람도 그걸 이해해줘. 내가 우연이랑 멀어지는 건 원치 않는다고 늘 먼저 말해주는 사람이야. 아들의 손이 천천히 내 손을 덮었다. 그리고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 어떤 분이야? 다정한 분이야. 조용하고 섬세하고 말보다 행동으로 표현하는 분이야. 엄마가 눈물 삼키는 걸 보면 먼저 물컵을 밀어주는 그런 사람이야. 엄마 웃게 해줘? 응.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오래 묵은 말 한마디를 꺼냈다. 사실 나도 엄마 혼자 계신 거 늘 마음에 걸렸어. 근데 내가 멀리 있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아이도 나와 같았다는 걸. 표현이 서툴렀고 혼자서 견디는 법을 너무 오래 배웠고 그래서 서로에게 너무 오랜 시간 말을 아꼈다는 걸. 우리는 그날 밤 차를 마시며 예전 이야기를 했다. 어느 봄날 같이 튀김을 사 먹으며 웃었던 기억, 학교 앞 문방구에서 사준 연필깎이, 할머니 제사 때마다 같이 까던 밤톨들. 그 조각들이 우리 사이에 쌓였던 침묵을 천천히 녹였다. 마지막으로 아들이 말했다. 한번 만나볼게요. 그 사람.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면. 나도 궁금하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그날은 웃고 싶었으니까. 가족들의 만남, 좋은 인연. 그날은 가을이 막 끝나가던 저녁이었다. 날씨가 쌀쌀해졌고 사람들 마음도 다소 긴장한 채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식당은 조용한 한정식집, 기철 씨가 먼저 예약한 곳이었다. 미리 마련된 작은 방, 둥근 상. 거기엔 네 사람의 마음이 나란히 앉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기철 씨는 먼저 도착해 있었다. 정희 씨는 약간 늦게 도착했고 두 사람은 마주보며 작게 웃었다. 준비됐어요? 됐다고 해야죠. 저도요. 조금 떨리긴 해도 잠시 뒤 문이 열리고 두 남자가 나란히 들어왔다. 장우현, 정희 씨의 아들, 김지훈, 기철 씨의 아들. 둘은 이미 부모들과 찍은 사진으로 얼굴은 익혀두었지만 이렇게 마주보는 건 처음이었다. 처음에는 인사부터 조심스러웠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우현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부모를 한 번씩 바라봤다. 그들의 부모는 지금 함께 앉아 있고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다. 자리에 앉고 어색한 정적을 풀기 위해 미리 준비한 것인지 음식이 곧바로 나왔다. 밥상 위엔 가지런한 반찬과 따뜻한 국이 놓였다. 그런데도 네 사람 사이에는 당분간 숟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먼저 입을 연 건 기철 씨였다. 두 사람 다 고맙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줘서. 정희 씨도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저희가 굳이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건 그냥 서로 얼굴은 알아야 하지 않겠냐 싶어서예요. 그 말에 우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잘하신 것 같아요. 저희도 어차피 부모님 인생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훈도 맞장구 쳤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궁금했어요. 아버지께서 요즘 달라지셔서요. 예전보다 많이 웃으시고 뭐랄까 말도 많아지시고요. 그 말에 정희 씨가 살짝 웃었고 기철 씨는 헛기침을 했다. 과장이 심하네. 아니요. 진짜예요. 제가 늘 아버지한테 듣던 대답은 아니면 그래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오늘은 반찬이 좀 짜더라 같은 평도 하세요. 우현이 그걸 들으며 말했다. 엄마도 비슷해요. 전에 밥 먹었어? 라고만 하던 사람이 요즘은 오늘은 콩나물에 참기름을 넣었더니 맛이 좀 다르더라고. 별 얘기를 다 하세요. 기철 씨와 정희 씨는 동시에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짧은 정적이 따랐다. 우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저희도 좀 미안하죠. 부모님 곁에 있어주지 못한 시간들이 길었잖아요.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솔직히 외로우셨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걸 제가 채워드릴 자신은 없었어요. 그리고 뭐랄까 죄송하게도 그때는 제 삶이 너무 바쁘기도 했고요. 우현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그냥 믿어버렸어요. 근데 괜찮은 것과 외롭지 않은 건 다르다는 걸 이제야 조금 알겠어요. 정희 씨는 눈을 내리깔았다. 기철 씨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나는 내가 나를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그저 내가 잘 살아주면 그걸로 충분했다. 지훈이 작게 대답했다. 그게 오히려 더 멀게 느껴졌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더 미안하고 그래서 이렇게라도 누가 옆에 있어 주시니 그게 참 다행이에요. 정희 씨가 우현의 손을 살짝 잡았다. 나도 너한테 기대려고 한 적은 없었어. 근데 너 없을 때 나 정말 외로웠다. 너도 그랬을 거라 생각은 했는데 우린 서로 그냥 괜찮은 척만 했더라. 우현은 고개를 숙였다. 지훈도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네 사람의 밥상엔 조용하지만 깊은 공감이 흘렀다. 조금 지나자 웃음도 자연스러워졌다. 기철 씨가 일부러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말했다. 정희 씨가 손두부를 진짜 잘 만드십니다. 다음에 꼭 맛보세요. 지훈이 놀란 얼굴로 말했다. 진짜요? 아버지, 제가 어릴 때 두부 싫다고 하면 남자답게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기철 씨가 피식 웃었다. 지금은 맛있는 건 다 좋은 거야. 정희 씨가 웃으며 덧붙였다. 이분은 요즘 진한 양념보다 순한 양념을 더 좋아하세요. 입맛이 점점 순해져요. 우현이 말했다. 엄마는 요즘 고추장을 덜 쓰더라. 전에 매운 거 없으면 밥 안 드셨잖아요. 정희 씨가 웃으며 말했다. 요즘은 달큰한 맛이 더 좋더라. 사람이 바뀌긴 하나 봐. 그 사이 음식이 조금 식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음식이 깔끔하고 정갈해서 식어도 맛있었다. 이제 긴장도 풀려서인지 다들 맛있게 음식을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조금 더 시간을 갖자 하고 차를 마시러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눴다. 오래된 가족사, 새로운 생활 패턴, 그리고 앞으로라는 말에 대한 각자의 생각. 그 자리는 상견례도 아니었고 약속도 아니었지만 네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각자의 외로움, 각자의 미안함, 그리고 서로가 함께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모두 담긴 하나의 긴 밥상 위 진심의 상견례였다. 그렇게 좋은 날을 보내고 몇 달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서예교실의 창가엔 따사로운 오후 햇살이 고요하게 들이쳤다. 정희 씨는 오늘도 한지 위에 천천히 붓을 내리고 있었다. 함께할 꽁. 단순한 글자였지만 이 글자 하나에 그녀는 여러 날을 담았다. 기철 씨는 조용히 그녀 옆에서 붓을 씻고 있었다. 말없이
하지만 늘 거기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 연인이라는 말도, 친구라는 말도, 딱 맞는 단어를 찾지 못한 시간들로 그냥 그렇게 하루를 같이 써 내려가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기철 씨, 정희 씨가 붓을 놓고 말했다. 응? 이제는 그냥 우리 함께 살아도 될 것 같지 않아요? 기철 씨는 붓을 닦던 손을 멈췄다.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요. 그 말 사실 내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진짜요? 내가 요즘 밤마다 혼잣말로 연습했어요. 정희 씨 같이 살래요? 이거 10번쯤 중얼거렸을걸요? 정희 씨는 웃었다. 예전처럼 억지 웃음이 아닌 눈가가 살짝 젖는 그런 웃음이었다. 그럼 집은요? 같이 결정해요. 내 집에 와도 좋고 당신 집도 좋아요. 아니면 새로 전세 하나 구하든지. 작고 햇살 잘 드는 곳. 그리고 같이 앉을 수 있는 식탁 하나. 서예 도구 놓을 수 있는 작은 방도 있고. 둘은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오래간만에 소리 내웃는 모습이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기철 씨 집 마당에 조그만 평상을 하나 놨다. 정희 씨는 직접 만든 김치전을 부쳤고, 기철 씨는 막걸리를 사왔다. 그날 밤, 별이 조용히 빛나는 마당에서 둘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말없이 그냥 같이 있는 그 시간에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 정희 씨가 먼저 말했다. 기철 씨, 응, 우리 앞으로 얼마나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런데 내가 아는 건 딱 하나예요. 내 남은 시간이 전부 함께라는 단어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정희 씨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외롭지 않은 게 아니라 같이 있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이라는 걸 이 나이에 처음 알았어요. 기철 씨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 손은 아직도 조금 차가웠지만 그 안엔 세월의 굳은 살과 삶의 따뜻함이 같이 들어 있었다. 기철 씨가 천천히 말했다. 당신 손 잡을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정희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날 밤 아주 오랜 시간 그 손을 놓지 않았다. 그렇게 그들은 함께하는 인생의 시간들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써 내려가고 있었다.